푸나는 티베트에서 인도차이나 반도로 유입된 크메르족의 나라로 상당히 역사가 오래된 나라입니다. 한때는 인도차이나 반도 대부분을 차지하고 찬란한 문명을 일구기도 했죠. 하지만 중세와 근대의 역사는 비참했는데 폴란드와 같이 외세의 간섭을 많이 받은 역사를 가지고 있죠. 특히 캄보디아는 태국, 베트남과 악연이 많은데 오늘날에도 감정은 그리 좋지 못하다고 합니다. 캄보디아 역사 최초의 국가는 푸난이라는 나라입니다. 기원 후 1세기경에 역사에 처음 등장하는 푸난의 중심지는 현재 호치민시가 있는 메콩강 하류였습니다. 이 메콩강 하류는 고대부터 지금까지 무역의 중심지로서 푸난은 이런 해상 교역으로 강해졌다고 하죠. 그러나 이 푸난이 현 캄보디아 크메르족의 역사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푸난의 주류는 캄보디아와 달리 고급 문화를 가지고 인도에서 흘러온 힌두교인들과 토착민인 남쪽 말레이계의 혼합 세력으로 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푸난 지배층은 인도 문화가 주류였습니다. 그래서 산스크리트어를 사용했으며 힌두교를 신봉했죠. 이런 푸난은 3세기 판시만 왕 때에 이르면 현재의 캄보디아, 태국, 말레이 반도까지 광활한 영토를 다스렸습니다. 이때 인도로부터 불교가 들어와 중국으로 전해지기도 했죠. 넓은 영역을 다스렸지만 이들은 하나의 중앙 집권 국가가 아니라 여러 종속국들의 연합이었고 이 나라들이 중앙의 푸난 왕에게 복종하는 형식이었습니다. 이런 푸난은 6세기 말부터 몰락하기 시작해서 7세기에 멸망하는데 이는 메콩강 중류인 푸난 북쪽에서 강해지기 시작한 첸나와 동쪽에서 성장한 참파가 푸난을 공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첸나는 확실한 크메르인들이 주리었던 나라로 진정한 캄보디아의 역사는 이 첼라부터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첼라의 크메르인들은 북쪽에서 내려와 짜오프라야 강과 메콩강에 걸쳐 정착하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캄보디아의 시엠립 지역으로 이동하여 이곳이 그들의 중심지가 되었죠. 이곳은 톤레삽 호수 주변으로 넓은 평야와 물이 풍부하여 농업이 발달한 곳입니다. 이후 크메르족이 번성하는데 큰 역할을 한 곳이었죠. 이런 첸나를 세운 이는 6세기 중반에 바바 바르만 왕이었습니다. 이들은 푸난의 영향으로 힌두교와 불교의 혼합국가였는데 초기에는 푸난의 종속국으로 그들의 지배하에 있었죠. 또 이들 역시 여러 부족의 연합체였으며 첸나는 이들의 우두머리 왕조였습니다. 이런 첸나는 6세기 초반까지 메콩강을 따라 푸난의 영토를 잠식해 들어갔습니다. 639년 자야바르만 1세 시기가 되면 푸난을 멸망시키고 메콩강 하류까지 진출하여 전성기를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절대 권력자인 자야바르만 1세가 죽자 첼라의 종속국들은 분열되어 여러 군웅들이 할거하는 시대가 벌어지게 되는데 결국 첸나는 북첸나와 남첸나로 분열되게 됩니다. 이렇게 혼란한 와중에 남첸나에는 사일랜드라 왕국의 군대가 쳐들어오기도 했는데요. 남첸나는 결국 당시 동남아 해상 왕국이었던 사일랜드라의 지배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사일랜드라의 지배를 받게 된 남첸나의 왕자였던 자야바르만 2세는 사일랜드라에서 인질로 어린 시절을 보내고 본국으로 돌아와 왕에 오른 사람입니다. 790년쯤에 사일랜드라 세력을 몰아내고 독립하여 자신만의 세력을 구축했죠. 곧이어 북첸나까지 공격해 첸나를 통일한 후 802년에 오늘날의 시엠립 지역을 그들의 중심지로 만든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크메르 제국의 시작이었습니다. 전성기 크메르의 중심지 앙코르는 수십만의 인구가 살던 대도시였고 동시기 유럽의 도시들보다 크고 화려했습니다. 그들은 시엠립 지역의 풍부한 농업 생산력과 해상교육 중심지 메콩강 하구 때문에 강대국으로 발전할 수 있었죠. 크메르 제국의 중심지였던 시엠립 지역은 짜오프라야 강을 따라 태국으로 그리고 북쪽으로는 라오스로도 진출하기가 매우 수월했습니다. 또 동쪽의 쯔영산 산맥은 베트남과 참파의 공격을 막아주었죠. 그래서 크메르 제국은 이곳에서 인도차이나 반도 여러 곳으로 진출하여 각지를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많은 힌두교 사원을 세웠는데 유명한 것은 12세기에 건축된 앙코르와트입니다. 이는 강력한 중앙 권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인데요. 이런 종교신앙은 크메르 왕의 권력을 신성불가침으로 만들었으며 국가의 결속을 다지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크메르 제국의 전성기는 11세기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이때 불교가 확산되어 널리 전파되기도 하였는데요. 12세기에 왕이 된 수리아바르만 2세는 그 유명한 앙코르와트를 세운 인물입니다. 또 그는 인도차이나 반도 여러 곳을 정복했는데 이때가 크메르 제국의 영역이 최대로 확장되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크메르 제국도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수리아바르만 4후에 왕위 쟁탈전이 벌어졌는데 이 틈을 타 참파군이 메콩강을 따라 올라와 수도를 초토화시켰던 적도 있었죠. 크메르는 이에 대한 복수로 1190년 자야바르만 7세가 참파를 공격해 승리했는데 이후로 참파는 수십 년간 크메르에 점령되었죠.
특히 자야바르만 7세는 불교를 장려해 수많은 불교 사원을 지었고 병원과 도로를 정비해 국민의 경제와 생활에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 때문에 13세기 크메르 제국은 최전성기를 보내게 되죠. 13세기 말에 몽고의 침입을 물리치고 나서 14세기에 접어들면서 크메르 제국은 점점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건설과 과도한 군사원정은 크메르를 약하게 만들었기 때문이죠. 또 태국이 독립하면서 크메르를 압박하였는데 이 태국의 수코타이 왕조와의 전쟁은 일진일퇴를 거듭하며 매우 치열했죠. 크메르의 영향력이 약해지자 라오스 지역에는 란창 왕국이 독립했습니다. 또 수코타이 이후에 태국에서 생겨난 신흥 강국 아유타야 왕국은 더 맹렬히 크메르를 공격했죠. 이렇게 많은 종속국들이 독립하고 사방에서 전쟁을 치러야 했기 때문에 크메르는 수세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특히 1431년 아유타야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시엠립 지역을 일시적으로 점령하게 되는데 이 때문에 크메르는 앙코르를 버리고 수도를 남쪽으로 옮겼습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푸놈펜입니다. 사실상 이때 크메르 제국은 끝나고 캄보디아 왕국의 역사가 시작되는데요. 이후 힌두교 사원이 밀집한 앙코르는 밀림에 파묻혀 19세기에나 발견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캄보디아는 불교를 새로운 신앙으로 삼았죠. 16세기 이후에 캄보디아는 외세의 간섭을 크게 받게 됩니다. 아예 나라가 망하기도 하죠. 하지만 왕조는 끊기지 않고 이어지는데요. 캄보디아는 태국과 베트남의 속국을 왔다 갔다 하며 연명했습니다. 이들은 캄보디아의 왕을 갈아치우기도 했는데 캄보디아 권력자들은 나라가 망해가는데도 친태국파, 친베트남파로 나뉘어 싸우기 바빴습니다. 특히 1598년 아유타야의 나레수원 대왕에게 수도인 푸놈펜이 파괴된 후 캄보디아는 태국의 속국이 되는데요. 이후 캄보디아는 태국을 견제하기 위해 베트남을 끌어들였습니다. 이후 베트남과 태국은 캄보디아를 두고 패권 경쟁을 하는데 이들은 캄보디아의 땅을 조금씩 빼앗아갔죠. 그래서 18세기 중반에 캄보디아의 땅이었던 메콩강 사이공 지역은 응우엔시의 베트남이 빼앗아갔습니다.